부모님은 당연히 모셔야 하고 자식들한텐 기댈 수 없는 세대.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하고 또 심각한 세대 위기죠. 바로 마처 세대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부모님하고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중장년층의 비율인데요. 대한민국이 무려 61%입니다. 고령화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일본이나 호주가 겨우 6%인 걸 생각하면 이 격차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무려 10배 차이입니다. 10배. 이건 그냥 좀 힘든가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직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거대한 위기라는 걸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?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위기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세대를 부르는 이름부터 알아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쓰던 샌드위치 세대요? 이건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바로 마처 세대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늙으신 부모님은 당연히 부양해야 하고 심지어 다 커서 독립해야 할 성인 자녀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. 정작 자기들이 늙었을 땐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. 그야말로 버림받았다는 느낌. 이건 그냥 돈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세대와 세대 간의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샌드위치 세대는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잠깐 겪고 지나가는 어려움에 가깝잖아요. 그런데 마처 세대는요.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.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고 나는 버려질 것이다라는 절망감만 남은 거죠. 이 버림받았다는 감정,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실제로요. 한국의 부양세대 61%가 은퇴하고 나면 지금처럼 못 살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. 전 세계 평균이 42%인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. 이 위기가 얼마나 뼈아픈 현실적인 공포인지 바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이 마처 세대를 짓누르는 아주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거든요. 저희가 이걸 기억하기 쉽게 삼중고, 세 가지 고통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첫째, 위로는 부모님을 복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죠. 이건 문화적인 의무 같은 거니까요. 둘째,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 이른바 빨대요가라는 게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,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. 위, 아래, 밖에서 그냥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거죠. 이 끔찍한 삼중고, 이게 개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을까요? 이제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실제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세요. 이중부양을 겪는 사람 중 16%는요.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대요. 이게 그냥 좀 바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,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거의 14%는 직접적으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.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데 이건 사실상 노후의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슬픈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. 11.4%는 가족들하고 싸운대요. 형제들이랑요. 이 엄청난 부담이 결국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찌릅니다. 가족 갈등은 불실한 사회복지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. 다시 말해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는 게 그 사람들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, 그러니까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문제의 뿌리는 바로 전환 실패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다른 선진국들은 진작에 노인 돌봄 같은 부담을 국가 시스템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꿨어요. 그런데 한국은요.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사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든 책임을 가족이라는 낡은 모델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. 시대는 변했는데 시스템이 못 따라온 거죠. 구체적인 해법은 우리가 봤던 삼중고를 하나씩 풀어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.
위에서 오는 압박, 즉 부모님 부양 부담은 공적인 요양보험을 강화해서 국가가 덜어줘야 하고요. 밖에서 오는 압박, 즉 불안한 일자리는 중장년층 재교육을 지원해서 해결해야죠. 그리고 아래서 오는 압박, 자녀 지원 부담은 청년들의 빚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탄탄한 연금 제도가 하나의 안전망처럼 든든하게 받쳐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이제 더 이상 개인한테 효도하세요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국가가 그 효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. 효도의 제도화. 가족이 더는 짊어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받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믿어왔습니다. 그런데 만약 그 안전망이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?